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길을 걸었는데도 누군가는 아름다워, 다른 누군가는 볼 것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풍경을 봤는데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장소에 간 것처럼 말을 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면 저는 가까운 산이나 큰 공원을 찾곤 해요.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걸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음을 정리하고 산책을 할 겸 공원을 찾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걸으면 걸을수록 기분이 무거워졌어요. 음료수 캔이 버려져 있고 커피 플라스틱이 널브러져 있고 과자나 담배꽁초도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간이 비닐봉지도 커다랗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몇 걸음만 걸으면 쓰레기 하나가 보일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함부로 버려? 오늘은 괜히 왔네. 힐링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했어요. 결국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인간의 의식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보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직접 경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지? 그때 책 속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세상이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 보려고 해야 보이기 시작한다. 양자역학과도 일맥상통하죠. 책을 덮고 잠시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몇 걸음 걷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와 여기도 꽃 있다 저기도 있다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머리로 방망이를 맞은 것처럼 정지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꽃? 내가 방금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나는 잘 못 봤는데? 작은 들꽃을 신기한 보물처럼 바라보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 한 송이의 꽃도 기억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쓰레기만 기억했습니다. 같은 길이었고 같은 시간, 같은 풍경. 그런데 아이는 꽃으로 가득한 풍경을 경험했고 저는 쓰레기로 가득한 풍경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달랐구나.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봤어요. 이번에는 꽃만 찾아보자. 분명히 이 길 어딘가에 아이가 보았던 꽃들이 있을 거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자세히 보니 놀라웠어요. 조금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꽃들이 정말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장자리에도 꽃이 피었고 바위 틈에도 꽃이 피었고 나무 아래에도 작은 꽃들이 숨어있고 이렇게 많은 종류와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곳마다 야생화가 조용히 피어 있었어요. 꽃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던 것이 아니지요. 제가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꽃을 찾기 시작하자 아까 그렇게 거슬리던 쓰레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초점이 꽃으로 옮겨가자 쓰레기는 더 이상 제 경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책 속의 문장이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보려고 해야 보인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환경도 그대로였는데 변한 것은 단 하나 제 마음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문득 우리나라의 고승 원효대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일체유심조.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산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이 달라지자 제 경험하는 산과 공원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먼저 변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원효대사가 한 말 의미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도 이 공원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세상에는 희망도 있고 절망, 따뜻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감사할 일, 불평할 만한 일 모두 존재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더 많으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계속 바라보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영상을 보고 수백 개의 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 분노, 희망, 혐오, 다양한 문제, 정보의 양이 넘쳐납니다. 그 정보 속에 항상 하나의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를 볼 때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정보의 중심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를 묻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인가? 내가 되고자 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만약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입니다. 배움이 된다면 배우고, 용기를 준다면 품고, 성장을 돕는다면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저를 지치게 만들고 분노, 불안, 이런 부정적 감정이 들게 된다면 거리를 둡니다. 표면적인 옳고 그름보다 먼저 그 정보가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나 슬픔, 부정적 감정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분노는 정의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슬픔은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이 되기도 하죠.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가에게는 슬픔이 작품이 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원에서 제가 배운 것은 아주 단순했어요. 숲에는 꽃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우리 삶에는 기회와 어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희망과 절망이 함께 존재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찾기로 선택하느냐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보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기로 결심한 순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아름다움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할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새로운 기회,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까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당신의 인생의 꽃 한 송이를 찾아보세요. 감사할 이유 하나, 미소 지을 이유 하나, 희망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경험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초점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은 새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꽃처럼 조용히 피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